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전원돌파 에이플의 제 365화 샌드맨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두입니다. 알렉산입니다. 자, 샌드맨 세 번째 편 시작하기 전에 네. 댓글을 또 읽어볼게요. 네. 워낙 그동안 많이 쌓여서. 자, 제이카빠님 후원 목표 달성됐나요? 혹시 안 되면 시즌 1 끝났다 생각하고 좀 쉬다가 시즌 2로 돌아오시면 어떨지요? 아셨네. 야, 거의 예지자인데. 그럴걸요. 예지를 해놓고 우리가 따라간 건가? 아, 그런가? 아무튼 진짜 조금밖에 못 쉬긴 했네. 네. 오늘 너무 바지런하지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엠사키님 어제 텀블벅 후원자 수가 178에서 200일로 껑충 뛰는 후 마감되었네요. 전 해외라 책 구입은 못하고 후원금만 보냈는데 2명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요? 3명으로 쳐드릴게요. 저 외에도 텀블벅 이해 방법 후원하신 분들이 50명이 넘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저 이거 보고 되게 또 감사했던 게 우리만 이렇게 숫자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250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고 계셨구나. 나도 마지막 마음에. 쯤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네. 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놀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작 좀 해주시지. 갑자기 마지막 날. 그래서 이게 후원자 명단에 네. 뭐 서베이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좀 적게 올리긴 했는데 왜 70명이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지. 그분 외에 70명이라고 했지만 확 늘었어. 그러게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명단 작성하고 인쇄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좀 그렇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 본인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곽양 신랑님이 텀블벅 마감됐네요. 49명이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합니다. 다음에도 하게 계속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이달롱님이 안녕하세요. 그동안 듣기마다 처음 댓글 남기는 것 같네요. 네, 처음 뵈는 것 같아요. 네. 텀블벅 후원도 했는데 숨은 조력자들이 50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와 나오키 방송을 듣고 추억에 잠겨 최근에 나온 한지와 나오키를 봤는데 여전히 재밌네요. 프리퀄 이야기인 새 책도 윌라에 있던데 2020년판 정주행하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방송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 못하고 훅훅 나와서 말씀 주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구나. 그 와중에 오로라 네쇼님은 360화 한자와 나키 두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그 와중에는 뭐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안 할 것 같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되게 꾸준하게 한 화 하나 해주셔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심지어 3편에도 1000캐시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하이델롱님은 소개했지만 네. 방송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잘 듣고 있는데 진짜 정형인가요? 아쉽네요. 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지? 설마 아쉽네요 하고 이렇게 알림 꺼버리시면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그러고 보니까 그간 구독자가 한 8명 빠져나갔더라고요. 배신자들.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농담이에요. 네. 아무튼 돌아왔으니까 뭐 일단 구독 끄신 분들도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독서한가님이 아니 펀딩 성공이라고 문자 받아서 된 줄 알았건만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잠시 재충전하고 다시 만나길 바래요. 흥하자 에이플렛.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잠시 재충전했습니다. 정말 잠시. 정말 그렇게 됐네요. 우린 거의 뭐 못 쉬었지 뭐. 또 그동안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얘기도 많이 나눴고 하냐 마냐 또 뭐 뭘 하면 뭐 보냐. 하냐 또 정과장은 진짜 빠지는 거냐. 그렇죠. 정과장 빠지고 우리가 할 수는 있지. 너무 편하게 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뭔가 페널티를 안고 가야지 방송도 하는 맛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없으니까 계속 돌려. 근데 이거 다 잘리고 안 나갈 것 같아. 맞아. 다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인간이냐? 편집자 그러면 안 되지. 다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엠사키님이 마지막 구호 소리에서 코끝이 시큰거려서 혼났네요. 유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유유유 해주셨어요. 우리는 코끝이 안 시큰거리지 않나요? 그때 막 놀렸잖아요. 울지 마. 울지. 울 생각도 없었는데 잠깐 텀을 두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신나서 그랬죠. 자, 오로라 내셔님 362화 종방연 휴방연 요때 1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후원하셨겠지?
그러실까요? 요화에 후원하신 분은 오라라 네이션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자, 개근상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개근 후원상. 자, 석구석구님 시즌2로 다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자꾸 과거의 댓글이라 돌아오고 나서 이런 댓글 읽으니까 좀 민망해. 그러게.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읽을 때 고맙긴 했어요. 네. 정말로 많은 것을 듣고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는데 수많은 생각과 표현들이 있지만 글로 쓰기가 어렵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왔네. 그러니까 하는 느낌은 너무 금방 와가지고 에이 뭐야 이러실 수도 네. 있는 거 있겠죠. 이 아니에요? 새끼들 페이크잖아. 이런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 0080님 펀딩 소식 듣자마자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소문 낼 만한 곳이 없어 한 명분만 담당하게 됐네요.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신 것 같아 다음 시즌을 조용히 기다리려고 해요. 그간 댓글을 달아본 적은 거의 없지만 그간 좋은 방송 감사했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습니다. 봤던 작품, 못 본 작품 패널분들의 시각에서 듣고 감상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매주 3일 동안 업데이트 기다리며 출퇴근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네요. 재정비하셔서 꼭 돌아와 주시길. 감사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때문에. 네. 앞으로도 댓글 더 많이 남겨주세요. 안 그러면 안 돌아올 거야. 돌아왔지만 또 모른다. 나 또 집 나가. 뭐야? 확 나가버려. 다음 책 또 내가지고. 다음에 1000명 걸어. 그럼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요. 1000명 걸어서 안 되겠네. 후원하지 말자 막 이러는 거 아니요? 자, 로켓단 간부님도 시즌2 기다릴게요. 이렇게 해주셨고. RUH님이 A플랫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전드님, 정 과장님, 알렉성님 그동안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대로 이별이라니 너무 슬프네요. 예, 4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3명만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지금 듣고 있어요. 정 과장도. 편집을 하면서 더 꼼꼼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어차피 뭐 방송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아 근데 욕하는 데 있으면 다 잘라내가지고 하나도 안 나가잖아. 뭐 자기 욕 듣는 거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무자비하지. 다 잘라버려. 자, 파인트님이 잠깐 쉬시고 돌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시즌2는 유튜브도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운드 온리로 해서요. 올 때 메로나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품이 들어. 맞아요. 예, 이게 또 이것조차도 품이 변환하는 들어요. 것도 꽤 품이 들고 또 업로드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워라벨을 위해서 뭐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유튜브가 대부분 이제 긴 시간보단 짧은 시간으로 올리는 컨텐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막 40분 단위 정도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때 고려해보다가 좀 포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김이름님이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김 이름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 이름? 제일 흔한 성의 이름이 이름이야. 광천김 아니야? 김의 이름이라니까. 죄송합니다. 너도 나가라 이렇게. A플랫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별이라니. 근래 저의 새벽을 가득 채워주신 A플랫 패널분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난 콘텐츠를 복습하며 그리고 오라 달콤한 장르 소소이어 읽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간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했으며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텀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 민망한 마음도 조금 끼어드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덕크로님 A플랫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롭게 홀로 남은 덕크로 올림. 함께해요. 왜 이렇게 민망하지? 얼굴도 안 보는데도 이렇게 민망해. 그러니까요. 자, 소시민님다님 책 잘 받았어요. 예, 하얀 코스터는 저번 취미가 펀딩 때 받은 거예요. 회사에 잘 쓰고 있었는데 새 거가 또 왔네요. 서로님 보내옵느니 가시는 듯 돌아오셔서. 돌아왔습니다. 진짜 가시는 듯 돌아왔네. 아무튼 자 이제 댓글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네. 이제 새로운 작품, 새로운 방송에 대한 댓글이 나오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국 이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네, 다시금 또 상기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녹음해 봅시다. 네. 자, 이제 그 샌드맨 세 번째 편인데 7화부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7화의 제목은 인형의 집이고 원작의 2권을 다룬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네. 원작 2권의 제목도 인형의 집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주요한 키워드이자 상징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로즈 워커.
여기서 이제 그냥 볼텍스라고 나오지 소용돌이. 요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일단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함에 따라서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쟤들하고 얘랑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그 엄마 아래 아빠 아래 이렇게 크게 된 것 같아. 네. 그리고 나서 욕망과 절망이 등장을 해요. 그 영혼의 일조. 욕망은 한번 나왔었으니까. 근데 절망은 약간 뚱뚱한 백인 여자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되게 친한 것 같아. 이름도 비슷하잖아. 디자이어 디스페어. 욕망, 알고 절망. 보면은 쌍둥이라고 나중에 언급이 되죠. 그렇죠. 쌍둥이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욕망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하잖아요. 풀 메이크업 하고 있고 남자인데. 성 정체성은 알 수가 없어. 남자 여자 약간 이제 중성적인 느낌을 네. 좀 강조를 하고 있지. 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배우라고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성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왜 루시퍼가 여자냐, 왜 데스가 흑인이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다. 네. 원작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작품 내에서도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가 아니다. 얼마든지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되지. 이 둘이 드림을 굉장히 시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일을 꾸민 거야. 그리고 이때 소용돌이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뭔지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갈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꿈의 소용돌이라 나오는데 드림 볼텍스 이게 필멸자 중에 가끔 이런 애들이 몇천 년 만에 나온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꿈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꿈에 관여를 하면서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네, 다른 사람의 꿈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쵸. 꿈이 뒤섞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이 꿈결의 어떤 일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모르페우스조차도 이게 왜 생기는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기는 약간 자연적인 현상처럼 네. 보여. 그래서 항상 요걸 막아야 되고 한 번 막지 못했더니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뭐 이랬다는 식으로. 네.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원작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를 뭐 새로 재건을 했대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그래요? 한번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2021년 뉴욕에서 시작을 하지. 로즈가 거의 주인공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요 에피소드부터는 엄마가 몇 달 전에 사망을 했고 얘는 이제 21살인가 그래요. 맞아요. 구직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동생 쟤들을 찾는 중이야.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왜 없지? 유산이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사는데 돈을 다 썼대. 아유, 잘하셨네. 그렇지. 역시 집 사는 게 부동산이야. 최고야. 그치. 부동산밖에 뭐 믿을 게 없어. 그럼. 그러니까 돈으로 남겨졌으면 흥청망청 다 썼어.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셨다고 하면 괜히 먼 친척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하면서 돈 뜯어먹고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을 한 거야. 먼 친척이잖아. 네.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던. 네. 그리고 오라고 하면 갔겠니? 안 갔죠. 안 갔어. 하지만 돈으로 부른다. 아니 그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무슨 인터뷰를 하면 돼. 가족 인터뷰를 하면 어느 재단에서 돈을 준대. 근데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네. 직업이란 게 뭐야? 이렇게 해서 그냥 버는 게 직업 아니야? 네. 그냥 구직한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자라고 그래. 해서 그 이웃인 라이타라는 여자랑 같이 동행해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네. 라이타는 그 비행기 타면 나오는데 처음엔 뭔지 몰랐어. 그 옆에 남자가 갑자기 여자로 바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1년 전에 죽은 남편 헥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꿈속에서 계속 남편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아직도 보이면 못 돼. 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거의 실체화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점점 계속 더.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남편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자주 꿈을 꾸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옆에 내가 볼텍스이기 때문에 남편이 어느 정도 꿈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꿈을 꿀 때마다 나타나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꿈에 있는 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게 현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우리 뭐 예전에 콘사토시의 파프리카 같은 작품을 보면은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공유한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일어난 일이 현실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용돌이의 존재가 굉장히 위험해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꿈결에서는 사서인 루시엔이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카인과 아벨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소문이 돌고 있어. 이제 꿈결의 주민들도 볼텍스가 나타났대, 소용돌이가 나타났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모든 개체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메이저 아르카나 셋이 사라졌대. 이게 아르카나를 찾아보니까 요즘에 타로 카드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요?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네. 나눠져 있죠 타로 카드. 예,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셋이 사라졌는데 골트, 코린트인 그리고 선원의 낙원 이렇게 세 개가 사라졌대. 원작하고 다른 점은
골트가 아니라 그냥 뭐 여기 뭐 덩어리랑 뭐 분노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존재로 바꿨어. 골트라는 존재도 되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약간 골칫덩이 정도는 이제 표현이 되고 그냥 네. 어떤 악의를 지닌 존재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서 그게 아니었지. 전혀 다르게 나오죠. 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발전된 면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결국 드림도 소용돌이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있어. 네. 근데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신성 불가침이다. 이거 놔두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방치를 해. 그러다가 위기를 자초를 하지. 이런 식으로까지 꿈결에 막 나타나잖아. 아련실에. 그러니까요. 그럴- 너 어떻게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럴 줄 몰랐던 거지. 사실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꿈이 되게 거만하게 아 괜찮아. 나 따위한테 안 괜찮아. 너 그렇지. 따위가 괜찮아. 안 괜찮아. 어, 맞아. 맞아. 그러고 항상 그 사서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아 됐어 안 해도 돼. 아니야 사서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되게 얕보고 있어 아직까지도. 아니 같이 일하는 루시엔도 무시하는데 뭐 그래서 나중에 삐져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그러잖아. 이제 나 사서일만 할게. 하잖아요. 그런 거지. 뭐 거의 연인이야. 그래 나중에 가서 또 달래주잖아. 뭐 고맙긴 한데. 뭐.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짐이 말이 심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자 그리고 뭐 런던인지 어딘지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실은 재단이 아니라 요양원이었고 증조 할머니 유니티 킹케이드가 자기 증손녀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도 나와 그 꿈이 드림이 잡혀 있었을 때 네. 100년간 구속되어 있었을 때 잠에서 안 깨어나는 수면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 맨 처음으로 나왔던 에피소드가 유니티였던 거죠. 그때 몰랐는데. 그렇죠. 그때 이게 뭐였냐면은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 중에 한 명이었고 거기에 딸인가 그랬었어요. 어? 종이었어? 난 그 아빠가 이렇게 뭐지 창문을 열어주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너 왜 안 일어나니 이러면서 수면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맞아. 더 좋은 집안이라는 좋은 느낌이 집안 나오지 나중에 무슨 아, 재단 회사를 그랬나? 물려받았다고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아니고. 잘못- 아니면은 뭐 그냥 노예일 수도 있는데 뭐 흑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근데 그 노예제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네. 잘못했네. 잘못 알아들었네. 저희 대가리 받고 있어. 아니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 집사였나 보지 그러면. 아니라고 아빠였다고. 개부자야. 그래. 12살 때부터 기면성 뇌염으로 이제 수면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꿈이 구속됐기 때문에 끼친 영향 중에 맞아요. 하나였지. 그리고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잘 때 임신을 하게 된 거야. 왜? 그 뭐 황금색 눈의 남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인 아이를 남자, 낳았다.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황금색 눈은 우리가 본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욕망이죠. 욕망이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중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뒤에 얘기였어.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요. 되게 이상한 일이야. 그렇죠. 자고 있다가 이제 임신한 거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시시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꿈에서 만났겠지. 뭐 아무래도 뭐 네.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로즈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포옹을 하지 그냥. 그냥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가족이 없는 마당이니까. 그렇죠. 근데 원작과 조금 다른 점을 보태자면은 이때 이제 동행한 게 라이터라는 그러니까 리라가 맞는 것 같은데 리타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라이터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라이터로 할게 자막에 그렇게 나오니까 네. 이 여자가 아니라 사실 엄마랑 같이 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골트 때문에 엄마를 죽은 거로 처리했던 그렇게 것 한 같아요. 것 같아. 예.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점은 원작에서는 사실 요 볼텍스 로즈가 백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흑인 소녀로 바꿨지.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기묘한 어떤 시퀀스가 나와요. 뭔가 식당에서 이상한 남녀 3명이 회의를 하고 있어. 네.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컬렉터가 어쩌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다 연쇄살인범이고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연쇄살인범들 간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얘네들을 모이게 하려면은 되게 유명 인사 하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일단 뭐 패밀리맨인가 얘를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대.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다른 특별 게스트로 코린트인을 부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어떻게 부를래? 우리가 걔가 하는 수법 그대로 카피캣 모방 살인을 하면은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거야. 분명히 알고 찾아올 거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합니다. 네. 거기서 사실 다시 보고 좀 알게 된 얘기인데 그 남자 뚱뚱한 애 하나는 네. 어린아이들만 노리는 살인범이었잖아. 네, 맞아요. 계속 물어봐. 쟤 몇 살일 것 같아? 이 얘기가 뭔지 딱 다시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건 몇 살 이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타겟을 지금 뭐 맞나 안 맞나 해보고 있었던 거야. 여기 가서 이제 막 그 또 웨이터 눈알 파서 오고 뭐 이런 게 보이면서 얘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지. 자 그리고 로즈도 이제 그 할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트리니티 그 삼위일체를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가 아니라 처음 만나죠. 아 그렇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네. 사실 로즈가 뭐 공물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나타난 거지 이거. 네. 관심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트리니티한테도 이 로즈 소용돌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겠죠. 그래서 꿈과 집을 조심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말하지 않으면 못해 이건. 꿈과 집을 조심. 이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질문으로 쳐가지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네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였어.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얘가 꿈을 꾸다가 원환인가? 원환. 이게 뭐 옛날 말로 반지를 일컫는 거라고. 그걸 이제 물어보는 원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와.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원환이야 하고 이렇게 줘 반지를. 요게 이제 빌미가 돼서 뭐 미리 얘기하자면 소용돌이의 어떤 그 존재가 사실은 할머니였는데 얘한테 이제 이어받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였죠 사실은. 자 그리고 꿈결에서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매튜 그 까마귀로 하여금 현실에서 로즈를 관찰하도록 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루시엔이 시킨 것 같아. 네, 그 이때 장면이 너무 멋있었는데 천장에 무슨 벽화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나가니까 뭔가 3D 영상으로 바뀌면서 현실로 가죠. 그 영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나중에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라고 그냥 카피해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지. 굉장히 2D가 이렇게 3D가 네. 되는 거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정말 꿈결과 현실을 약간 가로지르는 그런 묘사로서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뭘 보면 되냐라고 했더니 무슨 쇼크나 뭐 트라우마 같은 걸 보면 된대. 매튜는 잘 모르잖아. 지금 그 까마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루시엔한테 먼저 전달하도록 해라. 왜냐면 사실 꿈은 소용돌이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 이때까지도. 그랬더니 이제 매튜도 그러긴 해요.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그분은 바쁘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로즈는 할머니가 그 제드를 찾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했어. 내가 돈이 개 많아. 거의 무슨 뭐 완전 재벌이잖아. 네. 무슨 재당 회사에 뭐 하여튼 그 물려받아가지고 돈은 넘쳐나. 거의 자기 전용 변호사도 쓰고 있잖아. 보면. 그렇죠. 그렇죠.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네가 증손녀인 네가 그 동생도 찾아. 그거 내가 돈 지원해줄게. 그래. 이렇게 해서 플로리다로 가게 되지. 로즈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네 할머니를. 그때 포옹하는 거 보고 난 알았어. 그렇지. 집을 봤거든 이미. 집의 크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옆에 개인 변호사가 연락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거긴 요양원이었어. 이 사람 건 아니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진정성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케이프 KD라는 곳이고 장기 투숙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처럼 보이잖아. 여기 원래 살았던 곳인 거죠? 예전에.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여기를 왜 오게 된 거였죠? 그때? 제드를 찾아서 오게 된 거지. 제드가 이제 원래 살았던 곳이 맞겠네요. 네, 아버지랑 어렸을 있었으니까. 때까지 그 집이 있었죠. 근데 거의 기억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래 체류해야 되니까 찾은 집이었는데 여기 굉장히 희한한 이웃들이 삽니다. 예, 게스트하우스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이제. 이렇게까지 희한하다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얘를 보고 이거 컬렉터들이다 얘네 다 100%다. 근데 진짜 끝까지 믿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었고 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각각의 꿈이 있잖아.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특이한 캐릭터들을 그렇죠. 모아놨나 싶네요. 그 사람들 각각이 꾸는 꿈들이 뭐냐면 자기 지향점, 뭐 고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맞아요.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되게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 네. 아무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괴짜들만 다 배치를 했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집주인 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성이 약간 여성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남자지만. 네. 그래서 뭐 뮤지컬 배우를 꿈꿨는데 지금은 뭐 물려받은 그냥 집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그냥저냥 이렇게 살고 있고 가끔 요 이웃들 앞에서 공연하고 요걸 낙으로 삼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여장하고 완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아직 그걸 꿈을 버리지 못한 듯 보이다 나중에 요걸 자극을 받아가지고 집을 팔고 뭐 다시 도전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켄하고 바비가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농담 같은 건데 네.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가 켄이잖아. 맞아요.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거기서 알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켄하고 바비라고 소개를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아는데 진짜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약간 개그고 그런 어떤 그냥 되게 좋아하는 어떤 커플 그냥 그 인형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가진 욕망이 되게 상이하다. 그리고 샹탈과 젤다 약간 인종이 다른 것 같아.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거기서도 말하잖아요. 자매인 것 같기도 하고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하고 뭐 모녀일 수도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이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풀 메이크업을 하니까 가려져가지고. 그리고 젤다는 말을 안 한다. 그리고 이 둘이 무슨 뭐 거미 수집하는 사람?
뭐 이런 걸로 나와. 네. 이상하지. 몸에 달려 있는 거 진짜 진짜 거미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스월 같이 이제 막 새카만 것만 있고, 맞아. 그렇죠. 면사포 같은 거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나오지. 네. 그리고 길버트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무도 못 봤다. 항상 뭐 방에 그냥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책만 본다. 이 정도 이웃이 소개가 나오지. 네. 그리고 이제 쟤들을 찾아서 이제 위탁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서 원래 안 알려주게 돼 있나 봐. 그렇겠죠. 가정을. 네. 그리고 자기 동생도 못 만나는 거야. 이거 좀 괴상하지 않아요? 좀 그런데 너보다는 어떤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더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잘 안 알려주나 봐요. 아니 그런데 만나지도 못한다고. 그러게요. 같이 형제인데. 그래서 그 위탁 기관에서 어떤 위탁 가정이 있는데 거길 소개를 안 시켜주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드가 그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게 보이지. 네. 근데 그러면서도 키우는 이유가 월 $800를 받는다. 요것 때문에 지하실에 가둬놓고 키워지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도 그런 학대가 되게 많았잖아요. 입양해가지고 그 돈만 받아먹고. 뭐 정인이 사건이 뭐 그런 네, 거 다 그런 아니었나? 거죠. 네, 맞아요. 뭐 돈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대외적으로 자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마치 애를 이용한 것처럼 보였던 건 사실이었지. 실제로 돈 받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무튼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제드가 이제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가는 장면을 봐서 네. 뭐 확실해지는 것도 있고. 트렁크에 태우잖아요. 되게 그렇죠. 무섭게 예. 애를. 그리고 이제 헬 그 집주인의 이제 소극장 공연이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되게 좋아하잖아 로즈는 딱 보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 쐬러 나갔나 바로 깡패가 나와. 너무나 도식적이게. 언니 이쁜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진 거 다 내놓고 재밌게 놀자고 뭐 이런 거였나? 근데 이때 거의 자력으로 해결하지 않나? 네. 이미 본인은 되게 잘 싸워. 되게 잘 써요. 근데 길버트라는 뚱뚱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약간 지금 시대에 맞는 의상인가 싶은 정도로 막 고풍스러운 의상을 입고 의상을 있죠. 입고 있어요. 안경도 그렇고. 막대기에 칼 넣고 있었잖아. 네, 지팡이 칼. 그래 이거 콜렉터 새끼들이니까 내가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떻게 저기다가 칼을 넣고 있어. 그랬지. 그래서 모든 이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루시엔한테 또 이제 그 보고를 가게 되지 이제 매튜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뭐가 보고를 갔냐면은 제드가 현실에서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꿈결에서도 없어졌대. 이거 굉장히 희한한 사건인 거잖아.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막고 있다. 뭐 이런 사실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 컬렉터 컨벤션 준비위원회 3명은 한테 코린트인이 드디어 찾아와. 그래서 어쨌든 코린트인이 거기에 오기로 하게 된 거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어. 그 눈을 되게 잘 뽑으려면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면 돼. 막 이런 조언해주고 막 그러죠. 쓸데기 없는 되게 팁을 나누고 있었어 거기서. 저 파라는 놀이집인데 이 드림 폴텍스가 타인의 꿈 어디나 갈 수 있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드림도 찾아왔어. 막 아련실에 막 나타나잖아. 갑자기 꿈결 그 아련실에 나타나기도 했으니까. 드림도 깜짝 놀라. 이거 뭐야 어떻게 왔어 이런 거지. 네가 이렇게 나도 찾았으니까 동생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정말로 이제 꿈속에서 제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데 그 자기 엄마 죽은 사실을 얘는 모르지.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조력자고 지하실 비밀기지가 있고 자기는 샌드맨이랑 히어로로 이제 활약하는 어떤 그런 꿈을 꾸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볼트 맞나요? 콜트였나? 골트. 골트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애가 오니까 이제 딱 엄마의 모습으로 바뀌는 걸로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빠져나간 탈출한 골트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그래서 되고.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애를 이 사람 때문에 학대당하는 건가? 처음에 저는 그렇게 그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생각들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난 이거 보고선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이지? 그러니까. 뭐를 원해서 얘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무슨 거기서 막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쥐한테 물리는 게 나와 쥐떼가 나와서 네. 날 감싸 그랬더니 현실에서는 지하실에서 정말 쥐가 얘를 물었더라고. 피가 나. 그러니까요. 야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게 보여지는 그쵸. 거지.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로즈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코린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쫓고 있잖아. 상당히 한 발짝씩 늦습니다, 늘. 그러니까 얘 로즈를 찾으러 이제 런던까지 쫓아갔는데 벌써 플로리다도 간 거잖아. 네.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로즈는 이제 동생 찾는 전단지를 제작을 했어. 그리고 이제 뿌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타는 이제 꿈속에서 죽은 남편과 맨날 섹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자기도 인지를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인데 네가 계속 꿈에서 깨도 나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동안 뭘 했냐? 집을 지었다. 초원에 집을 지었더라고. 엄청 멀쩡한 집을 지었어요. 원래 건축가라고 해서 둘 다.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가 소원이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네가 깨면은 내가 사라져야 되는 존재잖아. 그쵸. 너의 꿈속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네가 깨어 있는 시간 동안 난 집을 지었고 그 집에 가 보니까 아기 방도 있어. 아기 방 왜 있어? 우리 꿈이었잖아. 그러더니 이제 조금 이따 임신을 하게 되죠. 아니 그 순간에 바로 약간 배가 불러올랐어요. 그 방을 보는 순간. 그래서 했는데 그냥 꿈이겠지 했는데 꿈에서 깼는데 아직 배가 그 상태로 임신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뒤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꼬셔. 네가 여기 계속 머물면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라이터가 약간 거부를 해. 꿈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무너지면서 나중에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지. 자 어쨌든 자 꿈결에서는 왜 골트는 로즈가 아닌 제드를 노린 건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왜 아련실까지 온 거지? 볼텍스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는 그리고 로즈는 이제 깨닫게 되지. 그러니까 유니티의 증손녀라는 거는 그 유니티가 꿈의 부재로 수면병을 얻었는데 이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긴 건 아닐까 소용돌이가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어떤 진실이 다 드러났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터가 그 위탁기관에 다시 가서 막 부탁을 하잖아. 그거 좀 알려달라. 이게 뭐냐면은 라이타가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그럼 잘 살고 있는지만 좀 알려달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가 그 위탁기관원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리 쪽지를 하나 만들었어 헬프. 애기가 제드가. 제드가 네. 되게 어색하게 포옹하다 딱 걸리지. 네, 너무 결국 티났어. 전달이 안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코린트인은 또 위탁기관을 찾아가서 괜히 그 여자를 죽여. 그냥 공무원이잖아. 누나를 이렇게 씹어먹고. 그리고 쪽지는 이제 걸렸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이 없나 했는데 코린트인이 그 위탁 가정을 찾아가서 조진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 그리고 제드를 데려가는 거죠. 자, 로즈가 다시 꿈을 꾸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과 다 만나게 돼요. 자기 이웃들과. 해리 공연한 장면인데 자기 얼굴 껍질 막 벗기는 게 나오지. 그 나의 정말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이 얼굴은 내 얼굴인가 하면서 떠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다가 들켜. 로즈?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야? 꿈속에서. 그리고 문 열고 탈출하니까 그 라이타의 초혼의 집으로 도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헤매다가 결국은 드림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 그러니까 온 세상을 꿈꾸게 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드림이 경고를 하게 되지. 그리고 막 그 젤다 말 안 하는 얘가 그 고스걸 그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되지. 꿈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대부분 꿈꾸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찾아온다. 뭐 그렇게 하지. 그래서 결국은 그 제드의 집을 찾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단지 사진 속의 집을 찾아가서 네. 아 여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제드를 만나서도 얘가 이제 샌드맨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막 공격하는데 안 먹히고 하다가 누나야 하고 이제 물어봐서 단서를 얻지. 나중에 검색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혼의 집에서 결국은 이제 임신하는 게 여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머물기로 한 거야. 라이타도 남편과 함께.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그 아련실에서 골트는 이제 얘가 들켰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골트가 아까 그 샌드맨으로 모습이 있었던 제드 옆에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잡혀갔어. 네. 그래서 네가 이랬냐? 이러고 네가 왜 걔 꿈에 뭐라 그러지? 조정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그랬잖아요. 관여를 하냐? 그랬나? 조정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골트는 잡았어. 그래서 이제 아련실로 데려왔는데 얘가 이제 변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악몽으로 태어난 존재였나 봐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나도. 근데 꿈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악몽이 되게 싫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냥 그 뭐죠 학대받고 있었다. 난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애를 지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약간 뿐이다. 그렇게 반항을 해. 네. 그랬더니 이제 벌을 내립니다. 또 꿈이. 그래서 뭐 약간 그 어둠 속에 뭐 처박아 둔다는 식으로. 소멸시킨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아니야 너는- 반성을 하라고 박아놨다는 거야. 너는 그래요? 공포를 주는 악몽의 존재인데 그 깨달아라. 감각이 뭐 없어진 거니까 여기서 한참 동안 처박혀 있으면 다시 그 감정을 느낄 거다 그러면서 사라져버리지. 어디론가 보낸 건가 그렇죠. 보죠, 그렇게 그러면? 했더니 이제 루시엔이 그게 이제 탐탁치 않아가지고 우리 모두는 바뀌는데 그걸 넌 아직도 모르고 있다. 전하.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도 가라 이 새끼야 그러지. 아 진짜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긴 네. 했어요.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전하. 각하. 그랬더니 약간 꼬여가지고 이제 그때 넌 사서일만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내가 짐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가지고 내 임무를 너에게 다 맡겼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넌 사서나해 그랬잖아요. 그때 삐질. 삐진 거죠. 삐져버리지.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코린테인이 제드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를 다 죽여버리고 제드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 그리고 어디를 가냐? 그 수집가들이 모인 그 시리얼 컨벤션 뭐 그 호텔로 가게 됩니다. 네. 원래 그 시리얼이 그러니까 제드가 생각하기엔 먹는 시리얼로 생각했지만 아, 시리얼 킬러의 그거구나. 네, 맞아요. 그걸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스펠링도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만 이렇게 꽈서 그걸로 했겠죠. 그렇네. 네, 그 지금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애들이 느꼈을 땐 시리얼이 그 시리얼이지만 시리얼 킬러들한테는 걔네 말장난한 거구나. 맞아요. 연쇄살인범 시리얼 킬러를 그렇게. 네. 자, 로즈도 라이타의 임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드의 어떤 단서를 얻은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자기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지. 그리고 매튜도 이제 루시엔한테 그 얘기를 딱 전달을 하는데 지금 얘가 삐진 상태이기 때문에 꿈한테는 전달을 안 해. 난 지금 사서니까. 나 사서인데 뭐. 나한테 얘기하지 마. 전화한테 해. 난 책이나 봐야지 뭐. 그리고 로즈가 이제 모든 걸 막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라이타는 이미 임신도 실제로 했고 꿈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지. 그렇죠. 그리고 코린테인은 이제 로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제드를 데리고 있는데 로열 엠파이어 호텔로 와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시리얼 컨벤션이 열리는 데인데 네.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 겸사겸사 뭐 이렇게 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한 3시간 거리에 있어. 그래서 로즈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길버트가 자기가 꼭 가야겠다고 뭐 기사로서 어쩌고 뭐 이러면서 동행을 하게 되지. 그래. 약간 콜렉터라니까 콜렉터. 아니 약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랬나? 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초원의 집에서 얘는 되게 행복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 임신도 하고 꿈에 네. 정말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초원의 집에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지. 근데 얘네들은 인지를 못했는데 그 꿈결에서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로 이제 하다가 이제 루시엔을 찾아가서 이때 이제 화해를 하지. 그리고 어쨌든 짐이 잘못했다. 잘못이라는까진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뭐 사과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꿈이 처음엔 자기가 다 이게 뭐가 이유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한테 슬쩍 가서 혹시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슬쩍 물어봐. 그랬더니 또 전화가 100년 동안 자리를 비워셔서 모르시나 본데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매기는데 계속. 완전 팩트 폭행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루시엔이 조언을 하는 게 그러니까 골트처럼 그 소용돌이를 하여금 뭐 코린틴이랑 선원의 낙원 찾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드림은 항상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놔두면은 그 나머지 탈출한 얘네 3명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어놨는데 골트도 사실 그래서 찾은 건 맞아. 그래서 나머지 그 코린틴이랑 선원의 낙원도 금방 찾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지.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잡아야 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빨리 소멸시켜야 돼.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지. 지금 막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 1층에 물이 차고 있는데 바로 퇴근을 하면 안 되죠. 물 보였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좀 갈라졌네?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코린틴은 제드를 그 호텔 방에 놔두고 컨벤션에 참가를 했어. 네. 어쨌든 거기 광경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지. 네. 야, 이렇게나 많어? 라는 생각이 우선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호텔에 다른 그냥 사람들도 뭐 시리얼 갖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행사장에 어린이는 접근 금지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난 그 상상력이 너무 재밌었어. 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교류회를 하기도 하는구나. 네. 그래서 길버트가 뭐 이 방 저 방 여는 것도 막 나오는데 거기서 뭐 여성 시리얼 킬러들이 막 강연도 하고 맞아요. 종교에 관해서 맞아. 막 강연하는 데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는 거야. 네. 각각의 소주제로 보면 되게 그럴듯한 그런 모임인데 듣고 있으면 되게 멍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지독한 농담처럼 보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좀 뒤틀린 농담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네. 어쨌든 그걸 나중에 이제 소멸시키고 이제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면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떤 지표는 명확하게 하는 건 있습니다. 길버트는 그래가지고 여기 되게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튀잖아요. 그래서 뭐야 로즈를 보호해 줄 건지 알았더니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을 그냥 가서 드림을 만나버리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몰랐어 얘는. 그러니까 로즈가 소용돌이란 사실 굉장히 늦게 알게 돼. 그 길버트가. 몰랐죠. 네. 그리고 튀었다기보다는 이거는 드림한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치. 그랬는데 이제 로즈의 입장으로 봤을 땐 갑자기 그냥 사라진 것처럼 돼가지고. 그치. 예. 그러니까 뭐 얘기는 다 해놨어. 뭐 방에서 기다릴게 어쩌고 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서 뭔가 뭐 조언이라든지 뭐 조력을 좀 받기 위해서 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어쨌든 사라졌고. 네. 그리고 초원의 집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그 로즈가 결국 차 안에서 잠깐 졸다가 라이트랑 만나지. 그런데 가보니까 드림이 벌써 와 있고, 그리고 그 헥터 이미 죽은 사람 망자는 뭐 사후세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고서 그냥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기 당분간 데리고 있어라. 왜냐? 내 거니까. 나의 물결에서 소유다. 만들어졌으니까 나의 소유다. 그러고 나서 막 개기려고 하면 항상 하는 거 있지. 꿈은 너의 끝났다. 꿈은 끝났다. 뭐. 그리고 싹 손 훑으면은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로즈가 깨잖아 항상. 네. 그랬더니 아씨 하면서 아련실로 또 찾아가고. 그랬더니 얘가 아련실로 가가지고 똑같이 따라해요. 꿈은 끝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그 길버트가 이제 꿈결로 돌아와가지고 그 소용돌이를 통해서 결국 둘 다 찾은 건 맞아. 결국 드림이 맞긴 했어. 소용돌이가 그 빠져나간 그 세 존재와 또 다 관여를 했던 건 맞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잖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길버트가 선원의 낙원이었던 거잖아. 네, 그리고 장소. 코렌트인도 거기 같이 이제 그치. 가게 되는 거였고 네. 맞긴 맞았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길버트랑 루시에는 뭐 사과를 모르던 꿈이 이제 변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길버트는 로즈가 처음 볼 때 쓰이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즈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자기 동생과 호텔에서 만나게 되지. 그 무슨 로비에서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다고 키를 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갔는데 그 펀랜드라고 있었어. 그 뚱뚱한 그 백인 남자가 네, 애들만 죽이는 데 있었는데 기준이 모자 같은 거 쓰고 있고. 제드가 이제 자기 위험하다 생각해서 막 피하는데 만나가 같이 도망치다가 로즈를 만나니까 둘 다 죽이려는 상황에 뭐 그런 게 이제 위기로 이제 나오지. 네. 아무튼 뭐 금방 해결이 되고 네. 코린틴이 이제 로즈한테 협력을 제안해. 그랬더니 로즈는 이제 거절을 하고 결국 코린틴이 이때 펀랜드를 때려서 구해주나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지. 아예 죽여버리지. 죽여버렸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즈도 네가 그 탈출했다는 그 악몽이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제 둘이 아직도 코린테인은 설득을 하는 거잖아. 우리 둘이 드림을 없앨 수 있어. 네가 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라고 계속 꼬시고 있어. 안 그러면은 네가 없어져. 그럼 네 동생 어떡할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냥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맞아요. 어. 너라는 존재는 소용돌이고 네가 없어져야 돼. 이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 이걸 알려주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얘가 약간 갈등하게 만들고 나는 그 저기 기조연설을 하러 가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너 여기서 고민하고 있어봐. 뭐 이런 식이었어. 근데 둘이 그냥 진짜 거기서 그냥 잠들지 않아요? 그렇지. 애랑 제드 동생이랑 같이 그냥 침대에서 잠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잘 자. 그러니까 소용돌이의 소용돌이는 능력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컨벤션 기조 연설을 하는 코린트인을 보면서 얘가 이제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소개받잖아. 최초이자 최고의 수집가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이제 연단위에 올라가는데 이 앞에 연쇄살인범 관중을 두고 되게 독려하는 연설을 해요. 야, 우린 검투사고 정복자고 뭐 탐험가고 진실탐구자고 호기로운 모험가며 용병이며 헌터며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밤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약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으로 드림이 나타납니다. 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가 심은 꿈 이거 되게 공허한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싸워요. 뭐 꿈은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꿈이 죽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고 이 코린틴이 맨날 그 날카로운 칼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 네. 이걸로 항상 샌드맨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막 모래 하는데 그 손을 확 찔러버리잖아. 네. 그랬더니 정말 아야합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이상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로즈의 꿈으로 또 들어가. 자, 그래서 이 소용돌이 덕에 이제 코린트인이 불어넣은 꿈을 이제 다 꾸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막 그 살인범들 하나하나 자기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방이 나오는데 이거 거기로 가게 되는 거 나오죠. 그 가운데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코린트인이 뭐 무슨 닥터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뭐 이렇게 맞아요. 막 재봉질을 하는 그 남자도 있고 하는데 얘네들 각각의 막 살인을 벌이고 있는 이걸 다 합치하는 어떤 가운데 공간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 네. 그래서 이제 로즈는 이제 뭔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네 꿈 자체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하는데 결국 그래서 로즈는 그냥 경계를 나는 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벤션장으로 가니까 다시 이제 그 상황으로 오게 되지. 손 찔른 그 상황에 가서 코린트인을 드림이 이제 제로 만들죠. 네. 그리고 제 위에 이렇게 개 모양을 본뜬 조그만 해골이 있잖아. 눈이 이렇게 이빨로 된 거. 다른 경우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딱 그 해골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회수한 다음에 이거 다시 내가 빚으면 되겠다 이러고 가져갑니다. 네. 여지를 남겨두지. 잘못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만들겠어. 이러고 가져가고 관중을 향해서 이 연쇄살인범들을 향해서 꿈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 그리고 너희들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대충 요약을 하면은
너의 스스로의 잘못과 이제 죄책감을 깨닫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되게 멋있게 합니다.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나가서 되게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자수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연쇄살인범한테 코린테인이 심었던 어떤 그런 꿈, 악몽이 뭐 현실화된 거, 실체화된 거잖아. 네. 이것을 되돌리게 되는 거지. 네. 어떤 반성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로즈는 제드와 이제 귀가 중에 모든 사건이 거의 끝난 거지. 그 엄마가 죽었고 뭐 증조 할머니 알리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라이타가 출산을 한대. 뭐야, 벌써 만삭이었던 거야. 그리고 되게 며칠 되게 웃긴 거는 주위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 뭐지?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이. 아니 그냥 그랬잖아. 로즈 너는 알고 있었지? 근데 그냥 숨기고 있었지? 이 정도로만 아니 그게 생각했던 것 숨기고 있다고 어떻게 숨겨져 며칠 만에. 근데 생각해보면 막 고등학생들 중에서 막 임신 숨기고 이렇게 학교 다녔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들이 다 괴짜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로즈 때문에 꿈속에서 만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초월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웃들이 이제 막 임신한 거 알았냐고 다 모여 있잖아. 네.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 만나고 그 할머니한테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전화를 하죠. 그 제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들을 맡아달라. 그래서 할머니가 너 니네 다 거두겠다, 입양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해피하게 좋은 할머니인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이제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리고 로즈가 이제 잠들면 꿈이 쫓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잠들기 전에 미리 막 생각을 정리하고 결국은 이제 꿈하고 단판을 짓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드디어 꿈으로 가면은 그 헬이 이제 두 남녀로 등장을 해서 화해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다 안에서 정말 그 꿈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 이후에 진짜 헬이 자기는 원래 이런 집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게 아니다. 난 아직도 꿈이 있다. 난 이거 좋아가지고 이 집주인 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난 그래서 이 집 팔고 다시 갈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정말 꿈을 꾸면서 그 꿈 안에서 만족을 하고 그냥 그 자유하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그 인식을 하게 된 거지. 그쵸. 아, 이건 정말 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자기가 바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있어. 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이웃들의 꿈이 다 뒤섞이게 된다는 거지. 네,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요. 안에서. 그 바비 같은 경우는 맨날 무슨 되게 이상한 짐승하고 걸어. 아, 그것도 판타지 세계의 여왕이 된 것 같은. 근데 그런 또 선글라스는 것만 쓰고 있어. 있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걸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뒤섞인 게 나오는데 막 캔이 바람 피고 있어서 람보르기니 밖에 무슨 빨가벗고 이렇게 막 쫓겨난 듯한 그런 거 한번 보는데, 요번에는 그 병원에서 그 카운터 보는 간호사랑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과 그 꿈속에서 만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안에서 바람 피우는 게 딱 보여. 네. 근데 또 발견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꿈이 뒤섞이면서 소용돌이가 갑자기 생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차례차례로 다 빨려 들어가. 그러고 이제 드림이 나타나서 네가 죽어야지 이게 끝난다. 이게 이렇게 뒤섞이게 된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죽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 두면 다 사라지게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유니티가 갑자기 꿈결에 그 도서관에 나타나서 루시엔을 만나게 돼. 장면이 왜 이렇게 전환이 되나 했더니 자신이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한 책을 찾는데 굉장히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게 여기는 모든 책이 다 있고 장차 쓰일 책도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살지 못했던 뭐 인생에 대한 책도 있지 않냐. 그러고 나서 있다고 하죠. 진짜. 저 뭐 마치 깨달았다는 듯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지. 네. 자, 다시 이제 드림하고 로즈 있는데 가면은 길버트가 나타나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꿈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반대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지, 드림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희생을 했다고 봐야 되나? 아니죠. 여기서 이제 자기는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네, 거지. 원래 드림이 원래는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 원래 공간으로 돌아가라고 용서를 해주니까 그럼 되냐고 하면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꽃잎이 막 목부터 뿜어져 나오는 식으로 표현이 됐어. 네, 그래서 정말 초원에 정말 꽃핀 막 아름다운 공간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선원의 낙원이라는 게 그 뱃사람들이 꿈꾸는 사후세계 이기 때문에 공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즈가 안 결심을 되겠다. 하죠. 그래, 내가 희생하는 게 모든 일을 위해서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유니티와 루시엔이 나타납니다. 초토만 떼고 다사이 이거죠. 그렇게 방정맞긴 안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유니티가 소용돌이였다. 그 책에 따르면은
그런데 그게 잠자는 동안 후손한테 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모르페우스가 100년 동안 갇히는 사이에 수면병에 걸려가지고 원래 역할을 못하고 넘어간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크리스탈 이거는 사실 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더니 그 자기 심장 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게 크리스탈 하트 모양이었어.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서 그냥 진짜 구현낸 거죠. 그거를 유니티한테 건넨 다음에 유니티가 대신 죽어요. 그냥 죽었다고만 나오고 현실에선 죽었는데 여기서는 아 죽었구나 하고 그냥 꿈결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꿈결에서 유니티가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는데 싫다고는 안 하더라고. 할머니 그래서는 안 돼요 뭐 그런 거 안 하더라고. 근데 원래 네가 잘못한 거잖아 막 그러고 그렇게 됐고 다시 한번 이제 그 금빛 눈에 남자를 만나서 딸을 낳았다. 그게 이제 욕망이라는 거를 이제 드림이 캐치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럼. 그래도 이제 유니티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서 딸을 낳게 됐고 그리고 너도 만나게 돼서 되게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꿈에서 깨니까 라이트한 출산을 했고 아기랑 만나고 아직 뭐 이름을 안 지어줬어. 그리고 헬은 그 꿈을 꾼 다음에 이제 집을 팔고 갈 생각이고 요 집은 뭐 샹탈이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자기가 꿈꾸던 거를 막 이루는 것처럼 이제 아주 해피엔딩으로 향해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은 이제 욕망을 찾아가요. 자기 상징물이 있으면 늘 부를 수 있게 이렇게 규칙이 얘네들 사이에 있었거든. 네. 뭐 원작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 진짜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걸 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간들의 주인이 아닌 신복이다. 그리고 이게 막 고개를 꺾어가지고 샵샵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면서 어쨌든 그랬는데 욕망은 단념하지 않고 다음엔 다시 더 괴롭혀줄 테다. 그런 이런 거지. 느낌이었어요. 언젠간 먹고 말 테야 뭐 이런 거지. 먹어요? 치토스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꿈을 막 그 인간 어떤 형상으로 또 만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 네. 그 꿈이 드림이 계속 뭔가를 창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루시엔이 나타나서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왔다. 로즈 워커의 책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로즈가 어디 이제 투고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작가로 데뷔한 것처럼 그 투고한 게 이제 뭐 책으로 출간이 됐다라는 걸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지. 이 자신이 지금 겪었던 그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만든 책 같았어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골트한테는 나비 달걀을 달아가지고 이제는 악몽이 아니라 이제 꿈이 된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그 날개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약간 좀 둘이 합쳤을 때 좀 이상한 느낌 아니었어? 이거 골트 자체가 악몽이라고 보기에 되게 반짝반짝 예뻤어. 검은색인데 뭐 그 형광색 뭔가 이렇게 빛 같은 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루시엔한테는 난 지금 이거 창조하느라 바쁘니까 네가 대신 왕국 맡아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위임을 하면서 네. 두 연인이 화해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에필로그인데 네. 지옥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원작에 없는 내용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권 마지막에 이런 내용은 없어. 근데 마치 이제 루시퍼가 너무 미약한 활약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아자젤 악마지 이거 약간 네. 공간이 공간이 뒤틀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얘가 뭐 아련한다고 나타나서 그 악마를 귀합해서 그 공공의적인 꿈결에 침입하자 이런 제안을 해. 뭐 그랬더니 뭐 약간 오케이 한 듯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이런 방법을 하면 될 거다라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했더니 이제 아직 안 해본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할 거다라고 루시퍼가 선언을 하고 이때 그럼 모르페우스는 내 옆에 무릎 꿇을 거야 하면서 끝납니다. 시즌 2를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느낌이지. 그렇지. 이 정도 했으면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요거 안 넣었으면은 안 넣었으면 좀 그런가? 아무튼 좀 약간 뭔가 여지를 남겨야 시즌 2가 나오겠다. 하지만 뭐 후에 그냥 이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곁다리처럼 느껴져. 그 부하 직원 그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는 사장님 아니요. 일이다. 뱀이다. 근데 다 끝나고 미안해 내가 졌어 이런 거잖아. 내가 졌음. 이거 하려고 했던 너 거 그거 다시 내놔. 아무튼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뭔가 이제 지옥의 존재들과 다시 한번 싸우는 듯한 그런 대규모 전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네. 제가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원작을. 근데 뭐 확인하면은 뭐 그런 내용도 뭐 볼 수는 있겠지. 어쨌든 이런 드라마였고 최근에 본 미드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느꼈고 정말 누구에게나 좀 추천하고픈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꿈의 이야기는 항상 재밌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장르적인 걸 좋아하는 네. 사람은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빠른 류의 영상을 좋아하는데 이런 장르적인 걸 아예 모른다. 그럼 지루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액션이 있고 뭐 이런 영화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각적인 어떤 쾌감을 뭐 충족시키지 않는 건 아니잖아. 굉장히 네. 또 다양한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CG를 잘 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한 줄 평? 그럼 한 줄 평 되게 간단하게 할게요. 나 생각 안 했는데. 오라 이 달콤한 꿈이여. 이거 원작자한테 뭐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작자는 뭐 바 아니야? 그렇죠. 다음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드라마로 현현한 닐 게이먼의 꿈. 꿈으로 지은 인형의 집 안에서 사람들은 꿈꾸고 욕망했다. 오. 인형의 집 얘기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원래 그 몇 편이었죠? 7편의 제목이 인형의 집이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결국 2부 전체 제목이 인형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원래 그 유니티가 그 인형의 집을 뭐 이렇게 받았다고 이제 소품으로 조금씩 언급이 되긴 해요. 네. 드라마에서 등장을 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의 어떤 방에 사는 사람들 그 꿈으로 만들어진 그 방이라는 표현과 너무 적합하잖아. 그 게스트하우스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네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엮어가서 그러면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을 다 이뤄내고 뭐 꿈을 뭐 하는 게 좋을까 옳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누구는 임신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 네. 결국은 현실과 그 경계 안에서 뭔가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인형의 집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상으로 만든 거잖아. 모형화한 것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또 이제 조망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방식 자체도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와도 굉장히 좀 상통하는 면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즈가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방에 전시해 놓은 장면도 나오죠.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원작에서는 더 그 인형의 집이라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네. 그 모형이라는 거.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드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사실 그 인형의 집 안에 갇혀 있는 어떤 그냥 인형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사람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인형들 하나하나가 만들어낸 그런 복합물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인한 존재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게 마지막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뭔가 더 발견하기 되게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되게 촘촘하게 뭔가 많이 끼워놨어요. 네, 얘기들을. 굉장히 상징물을 네. 많이 배치를 했고 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장면들 사실 왜 이런 데까지 돈을 들였지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긴 해. 그러니까 굳이 트리니티가 나와가지고 뭐니 하면서 뱀 삼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근데 네.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담겨진 뜻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얼른 시즌2를 보고 싶은 그런 작품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거기다 껴놓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뭔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은 아니지만 자꾸 원작 얘기를 해서 좀 짜증나는데 거기는 굉장히 주석이 많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그때 많습니다. 텍스트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그냥 책강을 읽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그 주석 안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걸 굉장히 깨알같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정말 깨알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아 이제. 그래서 전자책으로 그거는 못 만들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점들을 여러 번 또 곱씹으면서 바라본다면은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전드는 카인과 아벨 몰랐대요. 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알면 이제 좋다. 뭐 아무튼 샌드맨 얘기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해봤네요. 컴백작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화 예고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할 사항이 있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인데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가 이제 주요 서점을 배포를 시작을 했다. 이제 카드에 담고 구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텀블벅 놓쳤다고 막 메일 막 주신 분도 계신데 이제 구입하고 인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달콤 장르 해시태그 달콤 장르 요 SNS 이벤트 진행 중일 거예요. 뭐 소정의 선물이 증정된다고 하니까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함께 녹음하실 방송하실 패널을 구하고 있으니 뭐 스스로 그냥 여기 참여할 어떤 여력이 된다. 난 돈은 세고 셌다. 내가 정과장보단 잘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연락 주시면 돼요. aflapbook@gmail.com 내지는 PARANDIC@naver.com 아무 데라도 그냥 연락 주시면은 한 번 하든 뭐 계속 죽을 때까지 하든 연락 주세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다음화 예고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화제의 드라마가 될 줄 알았어. 화제의 드라마가 되기를 좀 기대했어요. 근데 전혀 크게 반향은 없는 것 같고. 네. 낮은 시청률로 화제가 되는 것 같다. 아니 뭐 그렇게 낮지도 않더라고. 그냥 무관심 거의. 소소하지 뭐 그 정도면. 요즘 공중파에서 막 5%대 뭐 이러니까 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의 웹툰이란 요 드라마인데 김세정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근데 요 드라마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우리가 3년 전에 3년이면 정말 까마득하죠. 2019년에 중세를 찍자 이 원작 만화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9권까지 다뤘을 거야. 네. 그래서 이어서 10권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는 옛날 방송 들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창피한 일이겠죠. 네. 네. 그래도 뭐 듣고 싶으시면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어쨌든 다음 366화는 중세를 찍자 네 번째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랫 너무